이번 시간에는 비거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비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건데, 캐리 거리가 있고 런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보통 총 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의 비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클럽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는 런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캐리만 이야기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런이라고 하는 것은 페어웨이 상태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구질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는 거기까지의 거리를 나의 비거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오해가 생기질 않습니다. 일단 제가 제 스타일대로 그냥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7번 아이언 클럽인데요, 타이틀리스트에서 나오는 AP2 718 모델입니다.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약간 오픈된 상태에서 맞아서 우측으로 열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캐리 거리가 139.02m가 나갔네요. 그러면 바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클럽 스피드는 오히려 더 줄었죠, 아까보다. 근데 클럽 페이스가 처음에는 약간 오픈 상태에서 맞았고 지금은 약간 닫힌 상태에서 맞았습니다. 비거리를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똑같은 힘으로도 클럽이 약간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약간 닫혀 있는 상태에서 맞는 것이 공이 좀 더 멀리 가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는 비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백스핀이라는 게 있죠. 6809 rpm이라고 적혀 있는데 분당 회전수를 말합니다. 공이 1분 동안 떠다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쳤을 때 1분 동안 이 정도 바퀴의 회전을 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수치죠. 자기의 헤드 스피드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임팩트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백스핀의 양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7번 아이언 가지고 실제 필드에서 한 150m 정도를 보는데 스윙을 잘 했다라고 과정을 해보면 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죠.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백스핀이 한 7천 정도, 6천 후반에서 7천 초반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의 편차는 있겠죠. 근데 좀 백스핀이라는 수치를 낮게 하면 공이 더 멀리 갑니다. 똑같은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전 스윙보다 좀 더 멀리 갔죠. 근데 백스핀 수치를 보시면 4510이 걸렸다는 게 표기가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윙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정 클럽이 거리가 멀리 가는데 그거보다 긴 클럽이 오히려 작게 간다든지 뭐 차이가 없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백스핀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시고 나면 그 이제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너무나도 많은 말들 전부 다가 골프 원리에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내가 스윙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정확하게 치고 다 올바르게 하고 있는 이 스윙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조금씩 버리면서 거리로 보상을 받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내용은 거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닌 거는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정확도를 포기하고 거리를 낸다,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진 않는데, 그러려면 장타 대회를 나가셔야죠. 골프라는 운동은 그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지금 우리가 비거리를 내야 되냐, 또 어떻게 하면 비거리가 난다고 하는 그 영상이 잘못됐는지, 골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가장 핫하죠. 지면 반발력으로 해서 약간 주저앉았다가 점핑하면서 치는, 용어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동작만 가지고 대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에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백스윙을 했다면 여기서 다운을 할 때 양쪽 무릎을 구부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내려오죠. 몸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뒷땅이나 공이 맞는다 하더라도 지면을 많이 때리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굽어져 있는 하체의 힘을 회전과 점핑으로 같이 이용을 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때 공이 맞으면 아무래도 제자리에서 회전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멀리 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프는 일관성을 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주저앉았다가 올라오는 이 타이밍을 매 순간 똑같은 타이밍에 할 수 있냐는 것이.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하이 클래스에서 우승도 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을 보시면 머리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무릎이 구부렸다가 올라오고 하는 동작이 약간 보이긴 한데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해서는 공이 맞질 않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원리대로 어드레스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그냥 이 자리에서 회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 무릎 저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요렇게. 네, 이걸 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물론 나는 그 동작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의 방식으로 연습을 좀 과하게 해놓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이 깊은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저는 눈으로 확인도 많이 했고요. 일단은 첫째가 그게 됩니다. 그 다음 둘째, 궤도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해서 안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쳐져서 밖으로 내치는, 약간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공을 바로 치기 위해서는 궤도가 인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인아웃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리대로 스윙을 했을 때는 사실은 바로 아니면 약간 페이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 페이드가 걸리는 내용을 잡기 위해서 약간 인아웃으로 때리면 그게 약간 바로 간다는 이론이 있는데 그 말도 물론 맞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아무리 인투인으로 기계로 볼을 정확하게 잘 친다고 해도 바람이나 여러 가지 우리 스윙하고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우측으로 휘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좀 더 휘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바로 치려고 자꾸 하게 되고 인아웃으로 치게 되면 바로 갈 수도 있을 확률도 있지만 페이드보다는 약간 드로우의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드로우가 생기면 또 더 많이 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3개의 스윙을 했나요? 첫 번째 약간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맞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바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쳤는데 약간 클럽이 다친 것, 그 다음에 저 백스핀 양을 굉장히 낮추게 해서 로프트 각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서 보내서 최대의 비거리를 뽑아낸 것, 그렇게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3가지 중에 두 번째와 그러니까 3번째 샷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2번째 스윙 같은 게 약간 애매하죠. 괜찮거든요. 스윙도 괜찮고 터치감도 괜찮고 거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약간의 암덩어리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숨어져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저는 3가지 중에 거리가 제일 나가지 않았고 사실은 수치상으로 제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일 처음에 스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웃기죠. 거리가 제일 멀리 간 거는 안 좋아하고 제일 작게 간 거를 왜 좋아할까?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쭉 올리는 영상, 그 다음에 골프의 원리, 기본이 어떤 것이고 기준이 어떤 것이고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시합을 나갈 수는 없겠지만 라운드를 하면서 또 내기도 크게 하면서 뭔가 긴장감을 안게 되고 자꾸 그런 거를 하시다 보면 경험이 쌓이죠. 그것조차도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 거. 자, 클럽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와서 릴리스를 하고 로테이션 돌아가주는 요 동작을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 릴리스 이 동작과 이 팔로우 스루 이 동작을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것 같고요. 팔로우 스루를 많이 하면 공이 멀리 간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동작이 약간 거기에 좀 부합한 동작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이론을 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임팩트가 되고 난 이후 릴리스가 됐다. 그럼 공은 가고 없는데 이 다음에 팔로스루를 한다고 해서 공이 멀리 갈까요? 이미 가고 없는데. 팔로스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운스윙이 들어와서 임팩트에 들어오는 이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맞고 난 다음은 이미 끝입니다. 약간은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라고. 몸을 자르고 왼쪽의 동작은 약간의 결과고 자르고 우측의 동작은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동작이 중요할까? 왼쪽 동작이 중요할까? 네,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체중 이동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일단 맨 처음에 약간 오픈되어 있는 상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건 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그대로 스윙을 하고 지금 스윙하는 거는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디딤발식으로 항상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이런 동작을 좀 하면서 조금 체중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실리면 멀리 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왼쪽 하체가 됐든 상체가 됐든 뭐 같이 가도 괜찮고 뭐 따로 가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따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야 몸무게가 좀 더 많이 실리겠죠. 일단 같이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영상을 오른쪽 왼쪽 모양은 조금 이상하지만 뭐 어쨌든 체중 이동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거리가 많이 났네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죠. 클럽 스피드를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까 맨 처음에 친 거 공을 지금 한 4개? 5개? 정도 쳤는데 거의 37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방금은 체중 이동을 해서 공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좀 맞아가지고 이 헤드가 이 공에 맞았던 어떤 임팩트,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데 스피드는 일단 놔두고요. 정타율과 로프트 각도, 뭐 들어가는 택앵글, 클럽이 들어가는 각도, 뭐 여러 가지 조합들이 최상으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공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제자리에서 회전을 제가 원래 연습을 하는 스타일대로 공을 수십 개를 쳐보고 또 이렇게 해서 수십 개를 쳐보고 했을 때 평균 값이 나옵니다. 평균 값. 아마 전 테스트 정말 많이 해봤는데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평균 거리가 더 많이 갑니다. 그 말인 즉슨 미스가 현저히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스윙했을 때는 거리가 지금 운이 좋게도 잘 맞아서 저렇게 됐는데 좀 안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저기서 한 20-30m 이상 덜 가지도 않을까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저희들이 들고 있는 클럽은 7번 아이언인데 7번 아이언은 더군다나 멀리 가는 클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이 서야 되는 클럽인데 지금 계산해 볼 때 167m니까 뭐 170m 남았다고 하면 7번으로 쳤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 맞아가지고 한 20-30m 짧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벙커가 있다든지 해저드가 있으면 그것이 몸에 익어져 있고 계속 그렇게 플레이를 해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예 공을 치지도 않고 준비하는 과정에 눈에 보이는 게 해저드만 보이지 않겠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오른쪽 왼쪽 제가 방금 못 치려고 못 친 게 아니라 잘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약간 끝에 맞았습니다. 끝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하고 10m 차이 나네요. 그죠? 클럽 스피드도 조금 줄었고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체중이 갔다가 왼쪽으로 체중이 가는 과정에 공이 맞는다. 당연히 조금 더 갈 확률은 있겠죠. 비거리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다가 보면 정확도하고는 자꾸 멀어집니다. 이론상으로. 나중에 내가 거리가 좀 늘었다 해서 좋아하고 하죠. 한데 필드 나가면 그게 나올까요? 정확도하고는 계속 멀어지지 않을까요? 아무튼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볼을 먼저 맞추기 위한 확률이 솔직히 좀 더 높지, 헤드 스피드를 올리고 하는 부분도 뭐 약간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7번 아이언이 원래 130 가던 사람이 체중 이동 좀 잘한다고 해서 150, 160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클럽 14개나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백에 7번을 쳤는데 정타도 맞고 뭐 탄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내가 10m 더 가고 싶어요. 그럼 그냥 6번으로 바꾸세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드라이버 뭐 비거리 멀리 가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아무리 많이 나가봐야 10m, 정말 많이 나가봐야 한 15m, 스윙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차이 나봐야 그 정도밖에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화이트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드라이버 거리 200m 정도만 나가준다면 언더파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긴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험들도 그렇게 많이 없으시고요. 날씨가 뭐 안 좋다든지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평상시에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 한 150m 정도만 나가주신다면 싱글 플레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지 않고요. 굳이 생각해서 비거리를 조금 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에도 맞고요. 좌우 상하로 흔드는 것보다, 그 다음에 손목을 뭐 로테이션을 빨리 돌리는 것보다, 뭐 클럽을 뒤에서 쳐줘서 바깥으로 던지는 뭐 회전을 반대로 한다기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서 하는 이 세 가지보다는 그냥 똑같은 이론대로 하고 그냥 빠르게 회전하면 당연히 스피드가 많이 나가겠죠. 제가 그냥 평상시에 편한 대로 스윙을 했던 회전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 나름대로 회전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윙하는 게 제가 공을 잘 치고 싶을 때 하는 스윙이고 평상시에 하는 스윙이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이렇게 저는 평상시에 플레이를 하면 15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스윙도 힘들지도 않고요. 자, 이제 방금 스윙하고 똑같이 하고 회전의 속도만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한 7m, 8m 좀 더 갔나요? 백스핀이 좀 더 올라가고 지금 이런 공들, 방금 쳤던 이런 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 아무리 딱딱하고 빠르다고 하더라도 크게 움직임이 없을 그런 샷인 것 같네요. 근데 물론 투어를 뛰는 선수들이나 지금 현재 시합을 다니는 선수들이 날씨에 따라서 그린 상태에 따라서 코스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약간 트러블샷이나 좀 변형되어 있는 샷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아마추어 분들하고는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회전 속도를 증가시켰다고 해서 멀리 간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보면 연습장에서 공 100개도 치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런 논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굳이 정말 비거리가 나고 싶고 더 내고 싶으시 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기본에 충실하면서 거기에서 회전을 어떻게 하면 속도를 조금 증가시킬까 그걸 연구하시면서 근력을 좀 키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고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흔히 주위에서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만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드렸는데 더 있겠죠.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원리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비거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조금 쏠리기 시작하는 그런 레슨은 안 들으시는 게 좋고 또 본인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자고요. 그렇게 해도 거리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m 가던 사람이 비거리를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좀 한다고 해서 갑자기 250을 가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체중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한번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가면서 때려서 멀리 간다 그러면 제자리에 서지 말고 뒤에서 뛰어가면서 치면 더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반대의 이제 논리는 그거는 골프가 아니지, 그래도 제자리에서는 해야지 뭘 뛰어와서 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정답이 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동작을 조금만 더 하지 뭐 조금만 더 하지 이렇게 욕심 부리다 보면 과해집니다. 무조건. 결코 그런 도전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TV에 보면 뭐 월드 장타 대회나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장타 대회 한 번씩 스페셜로 이렇게 방송하는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스윙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체중 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지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는 선수들이 많은지. 오히려 체중이 뒤에 있죠. 물론 드라이버라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하고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이렇게 할 때 왼발 앞발이 들리면서 이렇게 빠진다든지 회전을 너무 빠르게 하니까 왼발이 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런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놓고 때리는 이런 스윙을 하는 장타 선수들은 대회를 보시라는 거예요.
체중 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제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거는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땅에 있는 볼을 임팩트를 잘 하기 위해서가 솔직히 좀 더 큽니다. 아무튼 비거리에 대한 부분은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나고 하면 또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영상을 어떤 걸 만들까 고민도 하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밑에 댓글이나 이런 걸 좀 남겨주시면 그걸 좀 반영해서 컨텐츠를 좀 제작하는데 저한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밑에 댓글에다가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뒤에 남겨주시면 그걸 좀 토대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다른 거 분석해서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